저는 엑스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 그 어떤 히어로 이야기보다도 엑스맨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했던 캡콤 게임과 코믹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엑스맨에 끌렸습니다. 일반적인 히어로가 아니라 돌연변이라는 설정, 마치 과거 60년대 인종차별이 큰 이슈였던 시절의 차별과 그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만화적으로 살린 이 설정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엑스맨들은 언제나 사상과 이념의 대립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갈등과 처절한 생존 투쟁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고 또 그러한 갈등 안에서 인간의 추악함과 본질 혹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엑스맨은 저에게는 최고의 히어로물입니다. 저는 브라이언 싱어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가 만든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역대 최고의 엑스맨 영화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화는 다크나이트 이후에 등장한 히어로 영화들 중 최고이고 그 어떤 DC나 마블의 영화들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완성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념할 만한 완성도의 영화였어요. 그 외에도 로건 역시 뛰어난 영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리즈가 잘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저는 엑스맨 비기닝 시리즈의 배우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늘 제임스 맥어보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저는 매그니토 역할의 마이클 패스벤더가 무척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미스틱의 제니퍼 로렌스 역시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은 배우들이죠. 그 외에 행크나 퀵실버, 하물며 그 재미없는 사이클롭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훌륭한 배우들로 만드는 엑스맨 영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고,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참담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엑스맨 다크 피닉스만큼은 잘 나오기를 바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리석었고 기대는 날아갔습니다.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제가 본 엑스맨 영화들 중에서 가장 나쁜 영화였습니다. 촬영은 엉성한 티가 나고 제작비가 부족했는지 몇몇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TV 드라마만도 못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배우들은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억지로 연기해야 했고 CG조차 잘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전투 장면들도 내내 답답할 정도였죠. 보는 내내 엑스맨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배우들로 만드는 마지막 엑스맨 영화라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시리즈는 이미 끝났고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역대 최악의 엑스맨 영화, 엑스맨 아포칼립스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영화, 엑스맨 다크 피닉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졸작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기 전에 조금씩 힌트를 주듯 이 영화도 개봉 전부터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디즈니가 20세기 폭스사를 인수하게 된 일, 그로 인해 어쩌면 예정에 없던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특히 브라이언 싱어가 하차했다는 것, 그리고 그 후임으로 생전 처음 영화를 찍어보는 초보 감독을 선택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재촬영 이슈들까지 누가 봐도 잡음이 많고 그 결과물이 썩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꽤 괜찮은 이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했던 엑스맨 캐릭터들과도 그럭저럭 괜찮은 이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영화의 질적 수준은 낮더라도 20년간 시리즈를 이어온 캐릭터들을 하나씩 조명하며 예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예상은 가능하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모든 것을 초월한 망작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정도로 망가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영화는 진 그레이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진의 독백의 내용은 우리는 누구인가로 시작합니다. 진은 우리가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는 존재인지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힌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을 초월해 진화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마치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선문답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 독백은 영화의 스토리를 그냥 직설적으로 담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진은
나는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지도 운명에 사로잡히지도 않은 채 초월했다고 답하고 끝납니다. 진이 말하는 타인이란 프로페서 X, 찰스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은 피닉스 포스죠. 그리고 초월은 인간의 육체를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듯하게 보였던 독백이 사실은 영화 내용 압축에 지나지 않았다는 허무함은 이 영화 전체의 허무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요. 영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양 플레어로 우주선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엑스맨이 출동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휘는 미스틱이 하고 활약은 나이트크롤러, 퀵실버, 스톰, 진 그레이가 있죠. 마지막에 남은 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무리해서 진이 우주선을 유지하는 동안 나이트크롤러가 내부로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스틱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작전 수행 불가를 선언했지만 프로페서 X가 진이라면 할 수 있다면서 위험한 임무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나이트크롤러는 진을 구출하지 못했고 진은 태양 플레이어를 정면으로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영화의 오프닝입니다. 정확히 이 지점까지 영화는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살아남은 진의 컨디션은 좋아 보이고 태양 플레이어를 흡수했기 때문인지 진의 능력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븐이 찰스에게 아까의 일을 따지기 시작하죠. 레이븐이 찰스에게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찰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뜬금없는 PC 발언입니다. 여기에서 레이븐의 논리 전개를 살펴보죠. 우선 레이븐은 계속해서 위험이 에스컬레이트하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찰스를 비난하며 찰스가 목숨을 거는 것을 본 적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레이븐의 한마디를 덧붙인다면서 구출하는 건 다 여자들이 하는데 그럼 엑스맨이 아니라 엑스우먼으로 하라고 말하죠. 이 장면의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고 이 대사가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나 뜬금없어서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대사를 넣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PC 발언이나 페미니즘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저 대사가 왜 하필 저런 타이밍에 전시되듯 나오냐는 거죠. 맥락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착하다, PC다, 착한 발언, 양성평등, 아름다운 세상, 파이팅 뭐 이런 주장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제니퍼 로렌스야 프로답게 저 아무 맥락도 없고 그다지 큰 의미도 없는 대사를 박력 있게 내뱉지만 아무리 제니퍼 로렌스가 좋은 배우라 하더라도 살릴 수 없는 대사는 있는 법입니다. 이후 영화는 망가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이 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클리셰는 그럴듯합니다. 자주 보는 이야기이고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서도 다룬 이야기이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설득력이죠. 결국 그 태양 플레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외계인들의 행성을 부순 힘이고 세상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면 피닉스 포스인데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이미 피닉스 포스는 진의 내면에 잠재된 능력이었잖아요.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아무튼 어떤 사악한 힘인 것은 분명해서 진이 그 영향을 받고 자꾸만 힘이 폭주하려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다만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통에 진의 행동이 마치 10대 소녀가 투정 부리는 정도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더 보이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답답합니다. 게다가 빌런으로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기가 차는 수준입니다. 역대 최강의 빌런이라 할 수 있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의 센티넬이라든지 혹은 아포칼립스와도 전혀 비할 수 없는 엉터리들입니다. 하물며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빌런들이 훨씬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외계에서 왔으니 우리는 나쁘고 지구 다 파괴할 거다. 우리는 외계인이니까. 뭐 이런 수준이에요. 솔직히 제시카 차스테인이 워낙 뛰어난 배우고 분위기가 굉장해서 그렇지 이건 그냥 배우 낭비입니다. 아무런 깊이도 서사도 없이 터미네이터 T-1000처럼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들어놨어요. T-1000은 무섭기라도 하지 이 외계인은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자,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진의 힘이 각성하면서 더는 찰스가 진의 머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은 어린 시절 자신의 힘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 홧김에 어머니를 죽인 일을 기억했습니다. 교통사고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진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고 찰스가 그걸 숨겼다는 것을 알아낸 후 배신감의 학교를 나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건 그럴듯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은 아버지를 찾아낸 후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또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딸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고 찰스는 진을 받아들여 준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갈등은 봉합되어야만 합니다. 찰스가 사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물론 찰스가 진에게 더 빨리 진실을 말해줬어야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이기에
트라우마를 막아주려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대화로 풀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은 갑작스레 경찰을 공격하고 엑스맨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진의 내면에 들어간 태양 플레이어의 영향으로 진이 악하게 변했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근데 영화는 그런 흐름을 거부하고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이 화가 나서 그러는 건지 태양 플레이어의 영향인지 알 수 없게 되고 관객들은 진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진과 엑스맨들의 첫 대결은 그야말로 졸전입니다. 우선 엑스맨들은 진을 제압할 능력이 없어요. 스톰의 번개는 통하지 않고 사이클롭스는 자기 여자친구인데도 죽이려고 옵틱 블래스트를 쏩니다. 그리고 퀵실버는 진이 손 한 번 흔드니까 나가 떨어지죠. 이 장면에서 퀵실버가 진에게 당하는 장면은 그냥 저스티스 리그에서 플래시가 슈퍼맨에게 따라잡히는 장면과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저스티스 리그에 비해 형편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리고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 나온 퀵실버의 활약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분량이죠. 나가 떨어진 후에는 엔딩까지 등장도 없으니까요. 주택가에서 싸우는 이 장면은 보고 있자면 미드만큼도 돈을 안 썼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투가 너무 형편없고 스릴도 없거든요. 그리고 미스틱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저는 미스틱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이제껏 본 어떤 엑스맨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진 않았을 겁니다. 미스틱은 불안해하는 진에게 다가가서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널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진이 그녀를 날려보내는데 하필이면 나무가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날아가서 박힌 겁니다. 참나, 세상에 이렇게 죽일 거면 차라리 미스틱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 그래요. 그냥 샤워하다 비누 밟고 넘어졌는데 머리를 욕조에 부딪혀서 죽었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죽음입니다. 삼국지를 치면 조조가 말 타고 가다가 혀 깨물고 죽었다는 식의 표현이에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부터 이제껏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던 미스틱을 이렇게 죽여놓고 장례 장면마저 얼렁뚱땅 치워버렸습니다. 애초에 미스틱을 죽이지 않고는 이야기를 전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각본이 엉성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거면 제니퍼 로렌스는 왜 나온 겁니까? 이후의 진행도 안타깝습니다. 진은 매그니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그니토는 자기는 증오를 극복했다고 말해요. 그때 군인들이 진을 추적해서 찾아오죠. 이 상황에서 매그니토는 분명히 밖에서 군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그니토는 진을 숨겨주고 말로 평화롭게 군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군인들도 매그니토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고 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진이 그런 건 말을 안 했나 보다 라고 넘겨짚으니 매그니토는 여기는 뉴스가 안 나오니까 라고 솜씨 좋게 받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진이 집 밖으로 나오더니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이쯤 되면 자기 힘 세다고 자랑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었으면 매그니토가 알아서 군인들 설득해서 돌려보낼 수 있었는데 괜히 밖으로 나와서는 군인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매그니토와 진의 힘싸움은 그냥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엑스맨들과 싸울 때도 진이 힘을 쓴다고 손을 허공에 휙휙 휘젓는 장면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소피 터너의 연기가 어색했다고 생각해요. 더 황당한 건 아까까지만 해도 증오를 벌였다던 매그니토가 비스트가 와서 미스틱이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진을 죽일 건데? 하고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행크의 캐릭터도 문제입니다. 아니, 비스트가 언제부터 앞뒤 안 가리고 진을 죽이겠다고 난동 부리는 성격이었냐고요. 그리고 진은 찰스나 에릭, 레이븐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더니만 외계인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은 진의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진은 텔레파시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어야 했는데 영화는 그런 설명도 없죠. 더 웃긴 건 찰스는 외계인들을 보자마자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채고 너는 뭐냐고 묻습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것이죠. 근데 찰스보다 더 대단한 텔레파시 능력을 지닌 진은 외계인에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 하는 말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진을 찾아온 엑스맨과 매그니토 일행이 벌이는 전투 역시 저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드라마 수준의 전투입니다. 저는 이게 엑스맨의 전투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매그니토가 지하철을 들어 올리는 장면도 그냥 우스울 정도입니다. 아니 주변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굳이 지하철이 아니라 그냥 저 차량들 다 떠오르게 해서 입구를 막으면 되는데 왜 굳이 지하철을 솟아오르게 만들었죠? 게다가 전작에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한순간 아포칼립스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매그니토인데 이 작품에서는 그 능력이 너무 약하게 나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미군에 의해 엑스맨들이 제압되고 호송하는 열차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재촬영 장면인데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볼만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나마도 전작들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열차 장면이 끝난 후에는 진 그레이 무쌍이 펼쳐집니다. 말하자면 리얼의 김수현의 춤처럼 모든 적들을 부수는 강렬한 엔딩이고 허무함의 끝에 가깝습니다. 다행한 건 리얼처럼 아방가르드한 예술의 극으로 치닫지는 않고 그냥 저스티스 리그 정도로 마무리한 부분입니다. 외계인을 안고 하늘로 올라간 진 그레이는 외계인을 죽이고 자신은 피닉스의 존재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피닉스 모양의 불꽃이 퍼지는데 그 광경이 너무 유치찬란해서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저게 뭐죠? 우레메? 우레메 아닌가 저거? 아니면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이거 아닌가요? 엔딩에서는 찰스 자비의 영재학교가 진 그레이 영재학교로 바뀌었는데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찰스가 뭘 잘못했다고 학교 이름을 바꿉니까? 레이브는요?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찰스와 에릭이 그냥 화해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설명이 둘이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는 장면이라도 있었어야 화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시리즈 끝나니까 그냥 화해하자 이런 식이에요. 둘이 체스를 둔다는 뜬금없는 장면 위로 상공에 피닉스가 날아가는 미칠 듯한 센스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와 세상에 이게 21세기 영화가 맞나요? 이런 졸작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엑스맨 영화입니다. 전작에서 이미 소모한 진 그레이의 폭주를 다시 다루면서 개연성은 무너지고 영화의 장면들은 형편없는 퀄리티로 구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작이 승천하는 그 엔딩은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이런 배우들로 영화를 이렇게 망쳤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엑스맨은 그냥 대우표에서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2번이나 그것도 2번 다 4DX에서 본 것은 저의 안타까움과 애정과 아쉬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끝인 건가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